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약도 잘 먹고 있는데 왜 혈압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까? 물 대신 마시는 이 음료, 정말 괜찮은 걸까? 차는 몸에 좋다는데 아무 차나 마셔도 되는 걸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의사 선생님, 저는 밥도 싱겁게 먹고 약도 먹는데 혈압이 왜 자꾸 오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상 고혈압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매일 마시는 음료와 차 때문에 혈압을 스스로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반대로 같은 물처럼 마시는 차 한 잔이 혈관을 편안하게 하고 아침 혈압과 밤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음료는 혈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어떤 차는 혈압 관리에 조용히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습관처럼 마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압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료들, 그리고 70대 이상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압을 살리는 차 텁스로모를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일 어떤 음료는 줄여야 하는지, 어떤 차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약과 함께 마셔도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혈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변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압을 지키는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이자 심장내과 의사로 약 20년 동안 고혈압, 혈관질환, 그리고 노년기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 환자분들의 혈압 관리를 수천 명 이상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은 약만으로 관리되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 차 한 잔, 그리고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혈압을 조용히 올리기도 하고 반대로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 음료나 차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이것만 마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왜 혈압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요한 점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영상이며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생활 습관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혈압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쉽게 오르는지부터 차근차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압이란 말 그대로 혈관 안을 흐르는 피가 혈관벽을 밀고 지나가는 힘입니다. 이 힘은 크게 네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심장, 혈관, 신장, 그리고 신경계입니다. 먼저 심장입니다. 심장은 펌프처럼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자주 피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젊을 때의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부드럽고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도 압력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같은 양의 피가 흐르면 혈관 안의 압력, 즉 혈압은 더 쉽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신장, 즉 콩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물과 소금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물을 붙잡고 물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아주 작은 식습관 변화에도 혈압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신경계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긴장, 불안은 몸을 비상 상태로 만들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올립니다. 이로 인해 혈압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압은 짜게 먹어서만 생긴다. 머리 아플 때만 혈압이 높은 거다.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만 가면 높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압이 높아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는 사이 혈관, 심장, 뇌, 신장은 조금씩 손상을 받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노화, 신장 기능 저하, 약물 복용 증가, 활동량 감소가 겹치면서 혈압이 더 쉽게 흔들립니다. 아침에 유난히 높거나 밤에 갑자기 오르거나 하루에도 수치가 크게 변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와 차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음료는 혈관을 더 수축시키고 심장을 더 바쁘게 만들며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반대로 어떤 차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혈압 변동을 완만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주제, 혈압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음료들과 왜 특히 노년기에 더 위험한지에 대해 실제 진료 사례를 곁들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 바로 혈압과 깊이 연관된 음료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거의 안 마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럴 때 제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심코 마시는 음료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이 단맛이 있는 음료입니다. 과일 주스, 식혜, 달달한 차 음료, 심지어 건강을 생각해서 드신다는 농축액상 음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음료들은 마실 때는 부드럽고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이 오르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이 반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젊은 분들보다 혈관이 이미 딱딱해져 있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믹스커피, 캔커피, 에너지 음료, 일부 홍차와 녹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맑게 해주지만 동시에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노년기에는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 혈압이 항상 16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약을 바꿔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마다 공복에 진한 믹스커피 2잔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습관을 조절한 뒤 아침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짠맛이 숨어있는 음료입니다. 이온 음료, 스포츠 음료, 일부 건강 보충 음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평소 생활에서는 오히려 나트륨 섭취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으려고 하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음료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물 대신 마시는 음료입니다. 차, 보리차, 옥수수차까지 포함해서 하루 종일 이것만 마신다고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 자체는 혈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저항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음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는 음료 하나하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혈압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저희 안전할까요? 혈압에 도움이 되는 차는 정말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혈압을 조용히 자극하는 음료들과는 반대로
적절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마셨을 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 투옵3를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차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약이 아닙니다. 차 하나로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절한 시간과 양을 지켜 마신다면 혈관을 편안하게 하고 혈압의 변동폭을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고혈압 환자분들, 특히 70대 이상 분들께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쉬웠던 차 투옵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차는 논형이 혈압 관리에서 아주 자주 활용되는 차 중 하나입니다. 결명자는 혈관을 직접 확장시키는 약재는 아니지만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을 때 머리가 무겁고 눈이 피로하며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께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용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결명자차는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계를 조용히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불필요하게 수축되는 것을 줄여 혈압이 급격히 튀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에서 2잔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1-2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우려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설사가 잦거나 속이 찬 분들, 혈압이 너무 낮은 편인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많은 분들이 물처럼 마시는 차입니다. 바로 이 점이 논형이 혈압 관리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보리차 자체가 혈압을 직접 낮추는 강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몸속 수분 균형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수분 섭취가 부족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이 자주 가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물을 줄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저항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위에 부담도 적어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와 낮 시간대에 물 대신 마시기 좋습니다. 권장 방법은 하루 총 수분 섭취량 중 절반 정도를 보리차로 나머지는 맑은 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나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화차입니다. 국화차는 혈압 관리에서 특히 감정 변화와 연관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혈압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긴장, 불안, 화, 이런 감정 변화가 혈압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혈압이 오르거나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께 국화차가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화차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혈압이 높은 분들, 잠들기 전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께 자주 권해드립니다. 마시는 시간은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1시간 전이 적당합니다. 하루 1잔이면 충분하며 향이 은은할 정도로만 우려 편안한 마음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국화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꽃류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는 함께 섞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패턴과 증상에 맞춰 선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며 과하면 오히려 혈압 변동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차는 혈압을 관리하는 보조수단입니다. 약을 대신하지도 않고
기본 생활 습관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효과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70대 이상 분들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7일 또는 30일 혈압관리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아주 현실적인 계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관리는 하루 이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70대 이상 환자분들께 7일 단위 또는 30일 단위 계획을 자주 권해드립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 아침입니다. 기상 후 바로 혈압을 재기 전에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움직이며 재는 혈압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진한 커피나 단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이나 연한 보리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사이 농축된 혈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아침 혈압이 덜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하게 짜지 않게,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하시고 차와 함께 약을 드시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씩 나누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이 심할 때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보리차나 물을 한두 모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시간대에는 국화차나 결명자차보다는 자극이 없는 차가 더 적합합니다. 식사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아주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활동만으로도 식후 혈압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이 들어갑니다. 저녁 식사 후 몸이 긴장되고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있다면 국화차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피로한 날에는 결명자차를 아주 연하게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단 하루에 2가지 차를 모두 마시려고 욕심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지 말고 혈압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아침과 밤 혈압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혈압 패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7일만 꾸준히 해보셔도 어느 시간대에 혈압이 오르는지, 어떤 음료가 내게 맞지 않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실 겁니다. 30일 정도 이어가면 혈압 수치 자체보다도 혈압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령이 혈압관리의 핵심 목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의학적 경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